재작년부터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복합 자재는 방화 성능 인정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건축법도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글라스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글라스울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기관이 돈 냄새를 맡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 주식들이 정말 많은데, 진짜 단연코 안정성 측면에서 돈을 벌 확률이 가장 높은 주식은 저는 라고 생각해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인생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KCC라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이 KCC라는 기업, 제가 이전에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7월 혹은 하반기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요런 종목들을 좀 보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KCC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틀 전 영상에 제가 아마 업로드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만한 대박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KCC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때는 차트적인 부분이랑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 이제 좀 미뤄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을 보수하거나 요런 이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건자재나 도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KCC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KCC라는 기업이 왜 올라갈 만한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기업을 판단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가 차트예요. 항상 장기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가 바뀌는, 전환되는, 상방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2021년도 고점을 찍고 쭉 빠졌던 종목이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돌린다라는 건 고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점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이제 전환시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KCC가 우상향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성 안에서 기관의 수급이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신과 연기금 물량이 좀씩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기관 수급을 동반해서 주가가 추세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차트만 돌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반해서 실제로 이익이 전환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보시게 되면 22년도에 영업이익이 4,600억으로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도 6조 7천억으로 굉장히 높은 최고치를 달성했던 시기고요. 사실 매출은 19년도 2조 7천억부터 해서 5조 8천억, 6조 7천억으로 2020년도부터 해서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영업이익 역시도 이제 우상향을 계속 기록하고 고속 성장을 했지만 사실 이제 작년 23년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6조 2천억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지고 영업이익도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가 제일 높았는데, 제가 이거는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순이익은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건강하게 올라가는 영업이익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매출을 기반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배주주 순이익이 이때 2천억 가까이 2천억 넘게 나왔는데, 비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적자를 이렇게 좀 까먹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0억 나와줬는데, 사실 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2천억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2천억이 나온다? 이게 완전히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비용이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모멘티브 자회사를 100% 인수하면서 또 돈을 쓰고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추후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한 차례 줄었다라는 거.
그랬다가 올해 22년도 최고치 영업이익을 돌파하고 매출도 23년 대비해서는 올라갈 걸로 기대돼요. 물론 22년보다는 회복을 못할 걸로 기대되지만 내년에는 22년도보다도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최초로 이제 7조대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4,700억에서 이제 5,400억 가까이, 그리고 5,700억 위로까지도 쭉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순이익 역시도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 8,000억, 5,700억, 6,500억 왔다 갔다 하게 하겠지만 쭉쭉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이익이 크게 편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핵심은 매출이 이제 23년도를 좀 눌림목을 주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해부터 성장가도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쭉 무너졌다가 정말 뭐 2014년도 이후에 거의 2020년도까지 6년 동안 무너졌다가 21년도까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 이때 반등을 좀 세게 줬습니다. KCC가. 그랬다가 이제 눌림목을 주다 보니까 한번 또 눌렀다가 다시금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 40만원, 50만원 선까지는 저는 가볍게 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2020년도 대비해서 매출 캐파나 영업이익 캐파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익 캐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KCC라는 기업이 본연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얘네가 실제로 다른 기업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평가 금액이 평가 가치가 그때그때 달라진다. 걔네 이제 주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현재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유가증권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업이익률은 이제 두 자릿수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8, 9%대 순이익률이랑 같이 나올 걸로 기대되고 ROE도 이제 올해는 한 14%, 내후년에도 한 10% 정도 근처가 예상이 됩니다. EPS가 이때 67,000원이 나왔는데 3,800원, 24,000원 그러다가 이제 88,000원, 6만원, 7만원 요렇게 이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편차가 좀 심하죠.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합니다. 이익 캐파가 좀 순이익이 정말 이때 저때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근데 PER이나 PBR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당연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배당도 나쁘지 않게 주는 기업이라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기업을 살펴보자면은 얘네가 이제 건자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건자재 쪽에서 그라스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불에 타는 그런 뭐 스티로폼 그런 이제 가벽 같은 거 만들 때 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쓰지 않고 사실상 이제 화재에 잘 불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쓰게끔 법도 이제 개정되고 있고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또 화성 공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불이 더 심하게 났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 샌드위치 패널이 아무래도 이제 단열재에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같은 걸 넣기 때문에 이게 값싸고 빨리 짓긴 하는데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10년도부터도 3,000제곱미터 이상 창고 내부 마감재는 불이 잘 붙지 않는 글라스홀 요거를 이제 써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 난연재 쓰도록 하고 2014년 8월부터는 이걸 이제 3,000제곱미터가 아니라 600제곱미터 이상 창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 얼마 안 됐죠? 이때부터는 재작년부터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복합자재는 방화 성능 인정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건축법도 이제 시행이 됐는데 소급 적용이 불가해가지고 기존 건물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에 취약한 건자재는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추태가 그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태가 그래서 글라스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KCC가 이 그라스울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라스울 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증설로 인해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이 증대될 걸로 기대된다. 얘네가 이제 그라스올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라스올 가격대도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받침이 되니까 많이 생산을 해도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도 수요도 받쳐지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한 100만 개를 판매하고 있었으면 이거를 200만 개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 계속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분야를 보시게 되면 좀 저가 상품인 DMC 가격이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실리콘 메탈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추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회복기에 접어들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보유자산 유동화가 시작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무 구조도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추이에 비해서는 좀 반등을 주기도 했었죠. PVC 창호 원재료가 이제 PVC인데 요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재료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그대로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들 나가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좋아져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PVC 창호 쪽에서도 이제 수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KCC가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다, 유가증권 많이 가지고 있다 했는데 얘네가 작년 이제 말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주가 기준으로 2023년 마지막 이제 가격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대략 지금 보시게 되면 10억 원이니까 한 2조 6천억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물산 지분 9% 가지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거의 4%, 현대코퍼레이션 12%, 현대산업개발 HDC 2.3%, HL홀딩스, 그 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죠 12%, 그 다음에 HLDNI 한라, HDC, 현대모비스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증시가 좀 올랐고 여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주가가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6월 3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2조 6천억으로 평가받고 있던 주식이 2조 8천억으로 가치가 한 2천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얘네가 유동화 시켜가지고 좀 매각하든지 매도하든지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얘네가 이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재물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굉장히 개선될 걸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얘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만 2조 8천억입니다. KC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다 팔아도 얘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KCC가 지금 얼마나 저평가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KCC를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KCC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폭락해도 상폐되지 않는 이상, 얘네가 상폐될 만한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 있는 기업들이. 근데 얘네들이 상폐되지 않는 이상 좀 잠깐 폭락해도 그래봤자 지금 평가 금액이 2조 8천억 거의 시총 수준인데 얘가 진짜 폭락해서 1조 4천억까지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도 지금 KCC 시총의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팔아도 시총의 절반 정도 되고 지금 만약에 다 팔면 지금 시총보다도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CC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에 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8%대 인수금융 이자율 절감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비영업 손익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이자 비용 감축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순이익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22년, 23년 이렇게 됐다가 24년 올해부터 해서 그대로일 때보다 유가증권 일부를 좀 활용해가지고 이자 비용을 낮추면은 실제로 뭐 1,000억 원 더 나아가면 뭐 1,000억보다도 더 많이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순이익이 늘어나고 또 배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돈 냄새를 맡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KCC 같은 알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어느 정도 되기도 하고 기관들이 일시에 무슨 단타 마냥 확 들어갔다 확 빠지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하지 않거든요. 차근차근 거의 올해에서 내년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주가를 우상향시키면서 매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KCC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베팅을 고려해 볼 만한 진짜 알짜 대박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가총액만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뭐 많이 있는데 KCC가 지금 이익 구조 자체도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유 주식 가치만 해도 시총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사실상 뭐 주식의 절대라는 건 없고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기업을 투자했을 때 도저히 지금 시가총액 지금 주가에서 KCC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손실을 보겠냐 이거예요. 손실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많이 먹냐 적게 먹냐는 뭐 차이가 있기야 하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뭐 기술적으로 고점으로 막 치고 올라가기를 했어. 뭐 돈을 못 벌기를 해. 성장이 꺾이기를 해. 오히려 지금 23년 저점 찍고 올해부터 계속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데 영업이익 매출 거기에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만 시총보다 더 높아. 그 주가 올라가면 이제 시총보다 가치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이가 없죠? 예, 이런 주식이 존재합니다. 이런 보석 같은 기업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 주식들이 정말 많은데 진짜 단연코 안정성 측면에서 돈을 벌 확률이 가장 높은 주식은 저는 KCC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어떻게 돈을 잃어요? KCC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좀 돈을 까먹는 구조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년도나 막 21년도 막 이럴 때. 근데 이제는 그것도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상. 얘네가 이제 모멘티브 지분인수가 거의 뭐 마무리가 됐고 100%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실리콘 사업부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화시키고 영업 구조 자체를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시적인 관점까지 좋게 되면은 완전 이제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다. 실리콘 사업부가 지금 올해까지가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 그 구조 자체를 이제 정상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했기 때문에 이제 거시적으로 어차피 사이클 따라 가는 거니까 사이클 따라서 실리콘 사업부까지 괜찮아지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료, 페인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자체도 이 페인트 업계 자체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올해부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진이 이제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자체도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이제 보수 작업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KCC가 뭐 창호라든지 얘네가 뭐 문짝이라든지 여러분들 샤시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얘네가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기관의 수급이 조직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여태 주식 거의 뭐 한 7년 8년 해가지만 이보다 확실한 주식이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뭐 100%는 없잖아요 주식에. 근데 지금 제가 29만 8,500원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30만 원 아래에서 얘를 샀을 때 손실을 볼래야 볼 수가 없다. 예, 뭐 100%는 아닙니다. 주식에 100%는 없고 무조건은 없으니까. 근데 어지간해서는 저는 99%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먹지 않겠냐. 장기 투자했을 때 도저히 돈을 잃을 수가 없다. 많이 먹냐 적게 먹냐의 차이지. 그렇다고 적게 먹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든다. 최소 50%는 먹는다고 본다. 그냥 아무리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제가 얘기해가지고 네가 얘기했는데 주가 안 가 이러지 말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제가 설명해드린 기업 분석을 좀 잘 살펴보시고 개별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렇게 제가 보물을 찾아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좋다고 판단되면 그때 사셔야지. 제가 좋다고 소개해줬다고 그냥 무턱대고 사서 안 올라가면 이씨 주식장인 뭐 네가 무슨 장인이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사람이지 투자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여러분들 시간도 없잖아요.
그걸 이제 알려드리는 역할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KCC는 어지간해서는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지간해서는 먹을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KCC 오늘 여러분들 제가 특히 강조하는 인생 주식으로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꼭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대박을 선사해드릴 종목을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는 주식장인이었고요. 오늘 영상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계좌 대박 나셨습니다. 미리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감사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초대박 종목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식장인으로서 여러분들께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